여기 도산공원이 사실상 강남 하이엔드 메카거든요. 이게 홍보관도 있고 현장도 있고 좀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서 PD님이랑 즉흥 스몰 토크 좀 해보려고 카메라 잠깐 켰습니다. 뒤에 보이는 데가 더피크 도산 홍보관이고요. 이 바로 오른쪽이 이제 도산공원 이어지는 곳이고, 이 도산공원 동측이에요, 동측. 그리고 여기 우측으로 한 5분 걸어가면 또 더페리스일산 홍보관이 있고, 이 더피크 도산은 대지가 832평 정도 되는데 26세대 이제 들어오는 그런 하이엔드 주택이에요. 20층짜리. 또 헤르조그엔 드메롱이라고 이제 되게 좀 힙하고 트렌디하다고 해야 되나? 건축 씬에서 이제 그런 분들이 설계한 곳이라서 좀 화제가 됐는데, 이 설계가 당연히 좀 복잡하고 이분들이 좀 예술 작품 같은 거 많이 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나라 하이엔드 주택 시장 새로 공급하는 데서는 시공사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이런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엔드 주택뿐만 아니라 다 재건축이고 뭐고. 근데 시공사들 안 그래도 구하기 어려운데 설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더 높은 거예요, 지금 사업 주체 입장에서. 여기가 좀 대표적인 그런 딱 단지라고 보면 돼요. 더필리스 73 리처드 마이어도 물론 진짜 세계적인 건축 과정이고 주거 씬에서 완전 레전더리인데, 거기는 그냥 회사라고 보면 돼요. 사실 회사니까 좀 약간 융통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진짜 예술가야. 그러니까 타협이 없으니까 예술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떻게 좀 앞으로 진행이 될까,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피크 도산 부지가 여기 근처잖아요. 아니 근데 위치가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이게 보통은 잘 못 느껴요. 진짜 저기가 좋은데요. 여기가 지금 정말 힙한 거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쪽이. 근데 이게 도산공원 기점으로 끊겨요. 그래서 거기는 또 약간 한적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걸어서 완전 그런 다이닝이나 이런 힙한 거 누릴 수 있고, 도산공원도 끼고 있는데 대로변에 있고 노출돼 있고, 그리고 외관 멋있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그런 트렌디한 고급 주택 느낌이거든요. 반대편이 이제 부지인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약간 힙한데 거긴 약간 고즈넉하고 맞아, 그런 맞아. 분위기고. 맞아. 아서포 같은 결이에요. 어... 아서포 같은 결. 이거를 또 저희가 앞에서 촬영한다고 또 부위적대고 있으니까 더피크 이제 관계자분이 보시고 나오셔가지고 또 시원한 아메리카노 한 잔 주셔가지고 그래서 사실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홍보관이고, 저 도산공원 기점으로 이제 서쪽이 더피크 도산 현장인데 느낌이 딱 달라요. 근데 그거를 좀 담기면 좋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느껴져 벌써. 그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용히 그냥.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갓 벗어난 건데, 저 크레피자라고 저기도 이제 핫플레이스인데, 그 디아드랑 앙사나 홍보관 있는 그 정도 가면은 이제 한적해요, 확실히. 근데 그 압구정 하이츠파크가 이제 더피크 도산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데, 이제 거기 지나면서부터는 완전 이제 괜찮고, 아까 저희 그 더피크 홍보관에서 쭉 와가지고 우회전해서 지금 그냥 계속 온 거거든요. 그 크레피자 끼고 돌아가지고 디아드라고 써있는 저기가 청담 사거리에 있는 디아드 회원권 홍보관 역할도 하면서, 또 아스턴 55라고 하는 그 잠원동의 하이엔드 주택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한 곳에서 다 하고 있고, 통으로 이 건물 다 쓰고 있고, 저 앙사나 여기만 해도 지금 거의 한 1년 반?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거든요, 홍보관을. 왜냐면 여기가 지금 너무 좋으니까 사실 쓰임새가 많은 거예요. 우리 루카 831 사업 설명회도 여기서 했잖아요. 즉흥적으로 도산공원 인근 강남 하이엔드 메카를 이제 찍으려고 했던 이유 중에도 요 느낌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도산공원이 저기는 핫한데 여기가 주거지로서 입지가 나쁘지 않아요. 물론 예전 같은 때는 이런 입지를 주택 입지로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대로변에 나와 있고 이런 거를. 근데 지금 시점에 이 헤르조겐 드메롱이라는 그 두 분이 예쁘게 짓고 저런 도산공원 같은 데가 핫해지면서 그 옆에 약간 물러나 있는, 접근성은 좋은데 약간 물러나 있는 요 입지가 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응원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로 세계적인 건축 거장 중에서도 정말 예술가인 분들이 왔어, 또 공교롭게. 리처드 마이어 같은 회사가 아니라 정말 그냥 예술가. 근데 우리나라 지금 안 그래도 그냥 일반 아파트도 시공 안 맡으려고 하는 상황이야. 근데 설계도 난해. 그러니까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로 이게 어떻게 되냐에 따라 이제 우리 세계적인 건축 거장이 이제 안 올 수도 있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좀 어렵구나, 현실적으로.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다행스러운 거는 하이엔드 주택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졌어요, 최근에. 근데 그런 영향이 이거의 사업성을 좀 올려줄 수도 있거든요. 시공사랑의 협상도 또 유리해질 수 있고, 사업이 유난하게 진행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지금 상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사업 진행이나 PF나 이런 건 이제 최근에 전반적인 이슈인 거고, 이 헤르조그엔 드메롱이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건축 거장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이 세계적인 건축 거장 바람이 불었을 때 여기 서울 하이엔드 주택에 긴가민가 했거든요. 왜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설계사무소의 입지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그냥
지어달라는 대로 지어주는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세계적인 건축 거장도 그냥 돈 많이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었는데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괜찮다 생각하니까 들어올 수 있는 관점인데 이 도산공원의 영향이 무조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그리고 이게 그냥 공원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되게 고급 플레이스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 근처에 뭐 에르메스 매장 3개 몇 개 없는 뭐 그런 거 있고 여기가 지금 최근에 고급 지역 같은 느낌을 띄워주면서 핫하고 막 이런 영향이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그거에 맞는 굉장히 현 시점에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는 주택 중에 좀 트렌디한 하이엔드 주택을 딱 만들어준 느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팰리스 73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규제가 없었을 때 지었을 법한 완전한 형태라고 띄우기는 어려워요. 왜냐면은 한 동에 주택을 29개까지밖에 못 넣으니까 일단 고급 주택은 분양가 규제를 받으면 사업을 못 해요. 비싸게 지어가지고 비싸게 파는 게 고급 주택인데 그거 자체를 용납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 가려면 한 단지에 30세대 미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더 팰리스 73은 땅이 그러기에 너무 커. 2,700평이 넘어. 그러니까 두 동으로 분리를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규제가 없었을 때도 이렇게 지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한 동으로 멋있게 지었겠지. 그 2,700평 땅에 두 동을 지으면 세대간 간섭이 생기고 이러는데 근데 여기는 그냥 대지 자체가 832평이니까 그냥 서양에 있는 고급 주택들처럼 그냥 저 창작자의 의도 정도로 지어지지 않았을까 이게 설계 모습 형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팰리스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그 시공사 얘기하면서 지금 안 그래도 그냥 시공사 구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이런 신규 공급 사업 전체가 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엔드 주택은 사실 더 어려워요. 구조적으로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하이엔드 주택 시장도 좋고 뭐 하락장에도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기축 시장은 좋은 게 맞는데 신규 공급할 때는 이게 리스크가 되게 많은 사업인 거예요. 왜냐면 수요가 좀 폭이 적잖아요. 일반 아파트보다 폭도 적고 세대당 가격이 너무 크니까 하나만 덜 팔려도 막 몇백억이 빠지고 이러니까 사실 사업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금융권에서 읽어줄 때 되게 불리해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런 와중에 삼성물산이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호들갑을 떨었던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시공사가 메이저 건설사 중에 됐다 정도만 해도 사실은 지금은 거의 그냥 대박이라고 난리칠 정도인데 삼성물산은 이런 거 자체를 안 해. 그냥 자기 사업 정도 하거나 되게 입지가 좋은 데 있는 재건축 정도 하거나 이런 데지 안 해요 그냥. 근데 더 팰리스 73은 삼성물산에서도 그 시공사로 그때 참여한다고 할 정도로 제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하드웨어적으로 더 팰리스 73이 원탑이에요. 그냥 현존 원탑이 원탑. 물론 입지적인 거나 이런 것 때문에 비교는 되겠죠. 지금 수요층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어쨌든 하드웨어 자체로는 진짜 원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리처드 마이어의 영향력이 그 정도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주거 시장에서 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거는 서울 옥션에서 그 더 팰리스 73의 오피스텔 펜트하우스를 경매로 했는데 그게 220억인가 낙찰이 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건축물 분양권 중에서는 애초에 그 경매 나온 것 자체가 처음인데 그것도 엄청 비싸게 팔리고 이랬다 보니까 근데 그게 분양가 자체가 210억 정도인 세대인데 거기다가 또 마이어 파트너스에서 뭐 특별하게 인테리어 공사 별도로 해주고 리처드 마이어의 뭐 약간 직인 같은 개념으로 뭘 또 이렇게 그 세대만 특별하게 해주는 게 있대요. 그게 최근에 좀 화제가 되면서 더 팰리스 73 언급이 많이 됐었고. 그게 제일 맨 위에 있는 아니 오피스텔 중에 오피스텔 저층부 있잖아요. 그러니까 5층에 있는 거죠. 오피스텔 펜트 전체 아파트 펜트 말고. 근데 오피스텔인데 놀라운 거 같아요. 근데. 엄청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시그니엘 레지던스 정도만 지금은 넘볼 수 있는 금액인 건데 시그니엘 레지던스에서도 펜트 세대들 걔네들은 거의 70층에 있으니까 사실은 다른 아파트 펜트보다도 높은 건데 그러니까 희소한 거예요. 일단 걔네는 명분이 되게 있는 거야. 근데 여기는 그냥 35층짜리 건물에 5층에 있는 오피스텔이 200원 넘게 됐다는 게 신기한 거죠. 스몰 토크도 할 겸 박태환TV 시청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그런 거를 PD님이 즉흥적으로 질문을 해주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이제 PD님 질문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를. 저 궁금한 거 있어요. 최근에 라이언 한남이 200억 거래가 있었잖아요. 아니 근데 거기 한강뷰도 아니고 좋다고는 하는데 아무래도 네. 200억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네. 이게 요즘 너무 많이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영상에서 말고 요즘에 이게 지금 최대 화제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맨날 하는 얘기, 고급주택은 세계 선진국 주요 도시 가도 뷰랑 외관이 반이다. 이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라이언 한남은 이 두 개가 사실상 없어요. 뷰랑 외관이 없어.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을 형성할 수 있는 거는 이게 특이한 케이스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보고 하이엔드 주택 시장을 읽으려고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번 거래가 그 200억에 팔릴 수 있었던 배경이랑 이게 적정한가를 보면은 적정해요. 갑자기 생뚱맞게 200억에 팔린 건 아니야. 그냥 추정 가치가 이미 한 2, 3년 전에도 15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던 그런 세대예요. 이 디플렉스 세대는. 왜냐면 일반 세대가 아니라 특수 세대고, 이런 한남동이라고 하는 완전 강남권의 서울 중심에 있는 이제 그런 곳에서 단독주택처럼 내 마당도 쓸 수 있고, 또 지하 주차장에 전용 차고랑 직접 연결도 되고, 이런 굉장히 특수한 세대인데 이게 42세대인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희소해. 그리고 이게 계속 매물이 있다가 안 팔리다가 지금 팔린 게 아니라 그냥 매물이 없었어요. 사고 싶어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특수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당가가 더 높게 거래가 되는 게 해석이 좀 돼요. 왜냐면 매물이 계속 있어. 예를 들면은 어떤 특정 아파트에 뭐 50평이 매물이 계속 있는데 다른 애들 다 1억 2천에 거래되고 있는데 1억 5천에 사는 밥은 없죠. 근데 이거는 왜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냐? 매물이 없어. 이런 좀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가능한 거다. 89평형보다 분양가 대비 상승률이 엄청 높아요. 맞아요. 89평은 한 120% 정도 되는데 얘는 한 170% 이렇단 말이에요. 그 배경엔 이런 게 있는 거다. 근데 기본적으로 개수 자체가 희소하니까 그게 좀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두플렉스 자체가 만들어지고 보니까 생각보다 고급주택 시장에서 좀 인정을 받았어요. 좋다고. 보통은 1층에 그런 줌펜트를 넣을 생각을 그전에는 많이 못 했었는데 이게 되게 성공적인 사례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게 나인원 한남 영향만은 아니지만 약간 트렌드가 그렇게 가는 게 있는데, 좀 자연 친화적이고 이제는 한강 뷰보다 숲 같은 거나 이런 정원 이런 거를 선호하는 그런 현상이 있어요. 여기 중심지에서는. 그래서 오히려 뭐 에테론 압구정이나 이런 데도 1층에 정원 세대 이런 데가 일반 세대보다 100억이 비싼데 먼저 청약이 끝나고 300억 스타트고 이런데, 뭐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게 지금 여기 고급주택 시장에 좀 트렌드가 좀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최근에 아페르 한강을 많은 연예인분들이 이제 분양을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저 기대를 했어요. 그 유튜브 영상을 봤어. 실내를 봤는데 이게 뭐지? 저만 이렇게 생각하나. 야, 씨, 이거 뭐 나 보내는 프로그램이야 뭐야? 아니 질문이 그냥, 아 이것이 뭐라고 해도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신지. 없어요. 아니 그럼 아니야. 아페르 한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좋은 집이죠. 좋은 집이죠. 좋은 집. 그러니까 에테론 압구정은 당연히 주목이 되는데 저기는 그냥 기본빵이에요. 입지도 그냥 기존의 고급주택 수요층들도 좋아하는 곳에, 또 이미 성공한 에테로노 청담이라는 컨셉으로 대지는 더 넓어지고 대형 면적의 신축으로 나오는 거라서, 게다가 또 플러스 되는 포인트가 저기는 최근에 PF 시장 어려운 이런 이슈가 좀 없는 곳이에요. 왜냐면 현대건설이랑 공동 시행을 하는 곳이라 그런 영향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뭐 아예 유엔사 부지 11이나 뭐 MDM이나 이런 데는 뭐 그냥 문제 없어요. 분양하지도 않았는데 현대건설 지금 착공한 지 1년 동안 그냥 착공만 열심히 하고 있고, MDM은 그냥 DLEH 포데스한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업장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시행사가 엄청나게 뭐 자금이 좋거나 이제 파워가 있으면 그런 건데, 저기는 이제 아예 현대건설 메이저 시공사가 공동 시행을 하니까 그런 우려가 없는 곳이라 지금 현존 분양하는 데 중에 거의 제일 좋은 데 중에 하나죠. 근데 이제 지금 시장을 딱 절묘하게 보여주는 이런 데는 아니에요. 오히려 이슈가 없어. 저기는 뭐 잘 되네 만에 없어. 그냥 잘 돼. 그냥 잘 돼요. 예. 게다가 이번 최근에 손흥민 선수 기사까지 나와주셔가지고 아주 지금 시장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제 400억 펜트하우스 매수했다고 기사가 많이 났는데, 이게 또 우리 흥민 선수 경기력에 영향이 있을까봐 저라도 좀 정정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하이엔드 주택 시장에는 좀 낭설이 많아요. 그냥 근거 없는 팩트 체크 안 되는 게 이제 많이 퍼지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400억 펜트하우스가 아니라 일반 세대 중에 거의 제일 좋은 거를 이제 매입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400억짜리가 아니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산 더파크사이드, 최근에 이제 태연님께서 라방에서 많이 네. 언급했어요.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대형 면적으로 가야 된다. 근데 그 사업지에서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닐까요? 생각이 있는데 그게 또 유엔사 부지 사업 주체도 되게 큰 회사예요. 11건설이라고 되게 큰 회사고 돈도 많은 그런 회사인데, 큰 회사들은 알아서 뚝딱뚝딱 할 것 같지만 또 지금까지의 결과론을 봐도 다 그렇진 않아요. 야, 이거 이 자리에 너무 아깝다, 왜 이렇게 만들었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사업 주체들도 이제 뭐 나중에 뚜껑 열리고 나서 약간 아차 싶고, 왜냐면 지금 이 체감되는 시장을 디벨로퍼가 다 파악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노력은 하겠지만 근데 이걸 지금 설계를 바꿔가지고 네. 대형 면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어렵다고 할 거예요. 사실은 이미 설계가 나와서 착공하고 있고 이런데, 근데 저는 그 유엔사 부지 자주 가요 실제로. 왜냐면은 바뀌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금 아직 올라오지도 않았어. 그 부분을 안 지었으면은 어쨌든
바꾸려면 바꿀 수 있어요. 물론 비용도 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기존에 있던 설계 바꾸고 이렇게 하면은. 근데 그거를 감수할 정도로 이거는 차이가 많을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건데, 이게 뭐 대형만 모여 있어야 좋다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면적 자체가 요즘은 좀 넓어졌다고, 예전보다. 그 수요 자체가. 그래서 전용 70평 넘고 이거에 대한 수요가 아무래도 더 부자들이 올 수도 있고 상품적으로 볼 때 좋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도산공원 인근에 왔다가 피디님이랑 스몰 토크 조금 하다 끌려고 그랬는데 약간 좀 영상이 좀 커져 버렸습니다.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번 드려봤고, 여러분들이 댓글로 이렇게 궁금하신 거나 남겨주시면 그런 거 반영해서 또 다음에 스몰 토크 영상 좀 짧게라도 많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